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PPT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화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다시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바꿔봤습니다. 화질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건 좀 얼굴이 부끄러워서 네, 절대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부끄러워서 얼굴은 가리는 방향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 학습지를 파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풀어볼 건데요. 오프라인이 되면 우리 유의한 영상도 같이 보긴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탐구 과제 1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행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프린트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본 다음에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연습장 같은 곳에 이렇게 채워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 PPT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누구 때문에? 가보시면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여 년 동안 왕권보다는 누구의 권한이? 그렇죠. 왕비 세력이었던 외척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슨 정치? 네, 세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세도 정치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 하에서 누가 가장 많이 힘들었다?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머니죠. 돈입니다. 돈을 원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세금으로 뺏게 됩니다. 자, 우리 농민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우리 농민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자, 무엇의 부담? 그렇죠. 삼정의 문란, 삼정의 부담 중에서 하나였던 토지세. 전정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정해진 세금의 위에로 뭐 항무지에다가 세금을 걷거나 내 땅이 아닌데도 막 걷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우리 군정의 폐단도 심각했었죠. 그쵸?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포라는 이름으로 거뒀고 어린아이들한테도 황구첨정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징수했던 그런 문제가 많았던 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원래는 빈민구제 제도였지만 뭘로 바뀌어요? 고리대화로 바뀌었죠. 고리대. 엄청나게 크게 높게 이자를 책정해서 강제로 이제는 떠맡기게 되면서 이자를 갚게 하는 그러한 환국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모르는 세금이 자꾸만 생겨요. 이게 각종 잡세의 부담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세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와서 빨간 딱지 붙입니다. 집에다가. 역시 조선시대에는 가지고 있던 토지를 빼앗거나 그래서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노비화가 되는 그러한 소장농이나 노비화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소장료도 엄청나게 부담이 커집니다. 원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면 내 땅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세금 내면 몇 퍼센트만 내면 되냐? 네, 10분의 1만 세금 내면 되는데 소작인이 돼버리면 몇 퍼센트? 수확량의 반, 50%를 내야 돼요.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3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15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150만 원을 세금으로? 너무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정권이 문란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무슨 정치 때문이다? 세도 정치 때문이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천주교도 믿고 막 동학도 믿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흥성대원군이 어떠한 개혁을 했느냐? 첫 번째. 자, 가예요. 서원을 모두 허물어라.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뭡니까? 무엇을 정리해요? 양반들이 사부작 모이는 그곳. 바로 서원을 정리합니다. 전국에 있는 서원을 정리해서 47개만 남겨둬요. 그 다음에 원래는 16세부터 60세의 양인 남자들한테만 거뒀던 무엇을? 군포를. 누구한테도 걷습니까? 양반한테도 걷게 돼요. 양반들. 그래서 양반한테도 걷어요. 이게 무슨 죄였냐면 바로 호포죄였습니다.
그렇죠. 양반들 입장에서는 좀, 그쵸.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내는 거니까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환곡을 폐지해라. 다 볼게요. 앞으로는 곡식을 대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은 무엇에 맡겨라? 민간에다가 맡겨라. 나라에 맡겼더니 너무 해먹어. 그래서 민간에 맡겨라. 자, 이거 무슨 지였습니까? 네, 바로 사창제 실시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이 비용,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어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 이 원납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강제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원하지 않아. 기부금이라는 게 원래 원해서 내는 거잖아요. 기부한다. 대부분 내가 원해서 내는 거지만 실제로 원납전은 강제로, 야, 너 돈 많지? 내놔. 이러면서 강제로 돈을 뺏어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양반집에 양반집에 이제 마당에 엄청나게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럼 그 나무를 야, 경복궁 만들어야 되거든 하면서 막 베어가거나. 알겠죠? 그래서 강제 기부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강제 기부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시가의 몇 배, 100배에 달하는, 실제로는 100배까지는 아니었고요. 한 5, 6배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가치의 그러한 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는, 물가 상승을 하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라가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네, 왕실의 위험을,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왕실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나 이렇게 왕권 쎄! 너네들 그동안 나 무시했지? 라고 하면서 왕실의 위험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경복궁을 준건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경복궁 준건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개혁에 대해 양반과 평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서원 정리에 대해서 우리 양반들은 어땠을까?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찬성일까 반대일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프린트를 뽑은 친구들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안 한 애들은 그냥 말로 하세요. 그쵸? 뭡니까? 자, 네, 바로 양반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지잖아.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 다음에 평민들 입장에서는 서원에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세원을 허무니까 일단은 세금 들어가는 곳이 좀 줄어드니까 좀 세금의 부담이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찬성했을 겁니다. 또한 호포제, 양반도 세금을 낸다? 당연히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죠. 양반 반대하겠죠. 그치. 그렇지만 평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내던 거 양반도 내? 어우 좋아 하겠죠. 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곡인데요. 환곡은 양반들한테는 뭐 그렇게 사창제 자체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평민들 입장에서는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그렇죠. 그동안 너무 폐단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 다음 경복궁을 준건한다. 그거는 양반 평민 둘 다 어땠을까요? 둘 다 오랜만에 마음이 딱딱 맞습니다. 둘 다 반대했겠죠. 그쵸? 네, 갑자기 이럽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둘 다 반대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흥성대원군은 국내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해외적으로 지금 외교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사건이 있었는데 기역. 자, 조선 국왕이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그리고 신도 다수를 살해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그쵸? 자꾸만 이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야, 흥성대원군 나빠, 우리 천주교를 못 믿게 해, 나쁜 놈이야, 악마야,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반대 세력을 모으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여러 이유로 해서 병인년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병인년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인박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역사는요, 말 자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혼란하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요. 힘이 약해져서 그럼 약화. 그다음 박해당해서 박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직선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용어를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살해하는 날은 곧 조선국 최후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건 당연히 누가 얘기한 겁니까? 프랑스 정부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왔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병인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그죠? 1866년.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1868년. 그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나서 딱 2년 정도만 지났는데 누구? 독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우리나라랑 뭐 하려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네, 누구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덕산묘지에서 이런 일인데요. 누구 아버지입니까? 그 당시 조선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누구?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다가 걸린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했었니? 우리가 이거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빨간색으로 조금 센스 있게 써볼게요. 자, 이런 사건. 그러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일어나고 병인양요도 일어나고 거기다가 또 1871년에 근 막 10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외세에 대한 그러한 공격이 너무 심했다. 그쵸? 외세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한테 공격했어요. 기억 1866년 대포로 무장한 미국 산선 누가?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로? 대동강으로 거슬러서 어디로? 평양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행포를 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뭐였나요? 그렇죠. 딱 답이 나옵니다. 문제. 무슨 사건? 네,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그럼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쳐들어온 것이 물론 빌미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쳐들어왔다고 해요. 자, 뭐였냐면 바로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양원수 부대, 그 다음에 한성군 부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어떻게 우리 장군기까지 빼앗기면서 어떻게든 투쟁했는지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학습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4 용지를 옆에다가 연습장이나 아니면 역사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옆에다가 이제는 다 집어넣고 선생님 딱 이제 지금 영상 일시 정지한 다음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들었던 내용들 있죠? 그거를 딱 이제 머릿속에 딱 가지고서 쓰세요. 한번 뭐가 해서 5개 이상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써보세요. 시작! 네, 지금 정지시킨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학습지 2번부터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해줬던 역사 글쓰기 수행평가예요. 이거 오프라인 개혁하면 곧바로 시험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이미 다 본 거고 너네들한테 문제를 다 선생님이 제시를 했어. 그럼 너네들은 이걸 뭐 하면 해? 풀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평가 기준은 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그쵸? 문맥에 맞는 논리성, 칸의 분량을 채우시고 어느 정도 창의적이면 또 추가 점수가 들어갑니다. 총 5점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원군이 무리하게 대원군의 경복군 중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글을 쓰기 시작하면 쭉 풀릴 거예요. 근데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끌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원군은 천주교도들이 외세와 내통하여 나라를 망치려 한다며 수많은 전주교도를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원군의 정책을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라고 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관련된 단어를 한번 골라보시면 돼요. 자, 병인양요와 관련된 단어가 뭐냐 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이거는 교과서 13쪽을 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쵸? 13쪽 보시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와 관련된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4번입니다. 척하비의 내용을 해석하고 내가 그때 비석을 세운다면 어떤 비석을 세울지 내용을 써봐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약간 좀 창의적으로 써도 돼요. 자, 도금입니다. 도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한문 시간 배우겠지만 그 말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양이 여기 서양의 요란개가 침범했는데 비전, 직화, 주화, 매국 뭐 이런 뜻이라고 도금을 써주시고 근데 무슨 뜻이었냐? 선생님이 분명히
예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서양 세력이 침범을 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 평화를 하는 거고 평화를 한다는 건 곧 뭐 하는 거다? 나라를 파는 거다. 매국이란 뜻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는 두 번의 양요를 거치고 한 번의 도굴 사건을 거쳤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비석을 세울지 뭔가 명령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난리 났네요. 그 다음에 5번에 흥성대원과 박규수의 입장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두 차례의 양요에서 조선 정부와 백성들은 서양 오랑캐를 물리쳤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에 반면에 박규수는 통상수교는 시대의 대세라고 하면서 서양의 무력 침략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우수한 문물에 대해서까지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고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흥성대원군의 입장인지 박규수의 입장인지 쓰시고 당연히 그 이유를 쓰셔야겠죠. 그쵸? 이것은 미리 써놔서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직접 쓰는 거는 오프라인 얼굴 보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 글쓰기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